안녕하세요. 기과 깃허브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프로그래밍 14기 박수빈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되게 프론트엔드 얘기도 조금 나오고 머신러닝 얘기도 조금 나오고 앱 개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듣다 보면 얘가 뭐 하는 애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약간의 TMI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14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1년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회사에 iOS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 그 이후에 서버 개발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서버 개발도 했고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개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앱의 기획과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발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브리타임이랑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프론트엔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리액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정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발표를 들으면 좋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협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 그리고 토이 프로젝트를 더 멋지게 좀 더 튜닝을 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발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깃과 깃허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원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여러 차례 협업을 경험해서 익숙하신 분, 또는 뭐 대용량 트래픽을 핸들링하거나 이와 같이 큰 회사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례 위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을 발표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개발자로 입사를 했지만 사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느껴진 것들은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뭐 예산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리퀘스트가 어느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DB를 쓰고 읽는 건 어느 정도의 속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과 같은 제약 조건들을 찾고 그에 따라서 서벌리스로 배포를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EC2를 사용을 해야겠다거나 이와 같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Git 서브 모듈이라는 기능과 GitHub의 GitHub 액션이라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단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도들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it 서브 모듈입니다. Git 서브 모듈은 한 프로젝트를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요. 메인 레포지토리에 하위 레포지토리를 두고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이고 Git 서브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레포를 한 레포의 서브 폴더로 추가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Git 서브 모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의 서비스 공용 디자인 라이브러리 만들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느꼈던 문제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마다 동일한 디자인의 요소를 각각 다르게 구현을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로 운영되던 서비스의 기능 일부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자마다 동일한 디자인의 요소를 서로 다르게 구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딱 대놓으면은 미세하게 다르다 정도는 눈치챌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프로덕트에 배포가 되게 되면 이 두
컴포넌트의 차이를 눈치채는 사람은 디자이너밖에 없는데요. 개발자 1은 라운디드 해시태그라는 이름으로 왼쪽과 같은 태그를 만들고 14포인트의 폰트 그리고 노토산스 미디엄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오른쪽은 토픽 태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컴포넌트를 만들고 텍스트 하이트는 15로 그리고 폰트는 미묘하게 다른 노토산스 코리안 미디엄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디자이너분의 수정사항을 지속해서 요청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서비스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로 운영되던 서비스의 기능 일부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업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서 창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특정 시기에만 트래픽이 몰리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비교적 트래픽이 균질하게 운영이 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부터 이 서비스를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서비스 와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검색창이라던가 드롭다운 바 혹은 페이지 터너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일일이 다시 만들기보다는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후보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모노레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먼이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모아두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처음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크게는 작업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요소들을 생성하고 수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저희는 두 서비스를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은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하지 않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찾아낸 방법은 멀티레포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와 강의평 서비스가 커먼 UI라고 하는 하나의 레포를 서브 모듈로 가지고 그 커먼 UI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되면 두 서비스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요소의 사용이 보장되지만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공통 요소들의 생성 수정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레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후보 중에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방식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문제, 개발자들마다 요소가 미묘하게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후보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신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을 차용을 했는데요. 대신에 이 요소들의 수정과 생성이 번거롭기 때문에 공통 UI를 개발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필요한 공통 요소들만 먼저 개발을 하면 서비스 뷰 개발자가 퍼즐을 맞추듯이 해당 UI들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매우 효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엔 저희 회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업데이트를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이번에도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AI 모델이 바뀔 때마다 여러 플랫폼, iOS라던가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했고요. AI팀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한 업데이트가 누락이 돼서 실제로 서빙되고 있는 프로덕트의 모델 성능이 AI팀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떨어진다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AI 모델이 바뀌었지만 개발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앱, 아이폰 앱, 그리고 다른 회사의 B2B 형태로 제공을 하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모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AI팀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델 업데이트가 누락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AI팀 분들이 가끔 저한테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저희 모델 성능이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저는 항상 저희 가장 최신 모델 올린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억울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프로덕트 레포가 앞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것과 같이
AI 모델 레포를 서브 모듈로 가지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AI팀은 AI 모델 레포에 작업을 하고 프로덕트 개발팀은 더 이상 모델 버전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서브 모듈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델이 가장 최신의 것이라는 것이라 믿고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한동안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AI 개발팀은 굳이 프로덕트 개발팀에 와서 모델이 다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 역시 그걸 놓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itHub 액션이 무엇인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GitHub 액션을 되게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GitHub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GitHub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로 GitHub의 다양한 액션, 풀 리퀘스트 머지라던가 푸시 이런 것들 전후에 특수한 동작을 자동화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을 흔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 블로그나 문서들이 되게 많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CI/CD, 그래서 배포 자동화라던가 테스트 자동화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뭐 AI 모델 컴파일 이런 것들과 같이 거의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고 기타 서비스, 트래비스라던가 서클CI와 같이 조금 더 고도화된 배포 자동화나 테스트 자동화 툴과 결합이 되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GitHub 액션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프로젝트에는 다 GitHub 액션이 설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AI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문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GitHub 서브 모듈을 이용을 해서 한동안은 꽤나 만족스러웠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 팀이 모델 컴파일을 까먹으면 여전히 이전 모델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앞에서는 단순히 서브 모듈로 넣어서 모델을 바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AI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스크립트를 변경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각각의 플랫폼에 맞춰서 변환을 하는 방식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iOS의 경우에는 ML 모델이라는 형태의 익스텐션을 가진 파일을 실제 앱의 리소스로 넣어주어야 하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TF-Lite라고 하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의 확장자를 사용하는 모델을 실제 앱의 리소스로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일지라도 각 플랫폼에 알맞는 형태로 컴파일을 해줘야만 앱에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나 iOS 개발자분이 컴파일을 까먹게 되면 모델이 최신으로 올라와 있음에도 그 부분이 앱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또 저희의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이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소스 파일, 프로젝트 파일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앱스토어에 배포를 하게 될 때는 이 모델들을 전부 빌드를 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앱스토어에 제출을 하면 걔네가 심사를 통과시키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배포가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앱의 모델이 자원 형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모델을 다시 훈련을 시키고 막 배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Git 서브 모듈 대신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 솔루션을 버리고 다시 저희가 찾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모델 컴파일을 자동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AITB 모델 레포에 저희의 디플로이용 브랜치에 코드를 푸시를 하게 되면 피어리 머지가 되면서 바로 GitHub 액션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스크립트를 저희가 미리 GitHub 액션 파일에 포함을 시켜놨고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확장자의 모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거기에 추가로 AWS의 S3라고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징 서비스에 해당 파일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각 앱은 사용자가 이 모델을 사용하는 액션을 수행을 할 때마다 모델 버전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데프리케이트 된 버전이다 라고 하면 이 S3에서 새로운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앱스토어에 심사를 거치지 않게 하려고 사실 다 된 것처럼 만들었지만 지금 스크립트를 열심히 짜고 S3 셋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리액트 앱 자동 배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 분들 중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커뮤니티 개발팀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의 리팩토링을 최근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동 배포 과정에서 일부 단계가 누락되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웹을 S3 버켓에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해당 파일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새로운 웹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해당 웹의 소스 파일을 빌드를 해서 이렇게 기존 S3 버켓에 업로드를 하고 기존 웹 관련 캐시를 무효화를 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전의 웹을 못 보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자주 까먹은 것은 이 기존 웹 관련 캐시를 무효화하는 것들을 자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가 가끔 같이 바뀔 때도 있고 이런데 뭐 작동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1대1 문의사항에 요즘 서비스 왜 이러죠? 뭐 이런 글들이 되게 자주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비난의 마음이 아픈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동화를 하자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GitHub 액션을 통해서 배포를 좀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 역시 앞에서 창호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 YAML 파일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네임을 보시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적을 수가 있고요. 밑에는 실제로 실행을 할 커맨드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펜던시를 설치를 하고 소스 파일을 실제로 빌드를 해서 빌드가 된 소스 파일을 AWS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이와 같이 업로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주 까먹었던 캐시 무효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했어요. 아, 이거 진짜 편하다. 이러고 왜 진작 안 했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겪은 문제는 로컬에서는 멀쩡하지만 막상 배포해보니 이상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각자 로컬에서 시도를 해보고 괜찮다 이제 배포하자 이러고 스크립트를 딱 푸시를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막상 폰으로 들어갔더니 UI가 깨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배포된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버튼이 비껴져 있다던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항의는 삼성 인터넷에서 3페이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다른 창이 가려져서 뭐 이런 식으로 UI가 깨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전에 웹을 서빙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 캐시 무효화 단계를 재빠르게 이제 개발자들이 뛰어가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의 웹을 다시 보여주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전업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뛰어갈 사람이 없으면 이제 모두가 조마조마하면서 누군가가 할 수 있기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솔루션을 알아보다가 채택을 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R 머지 전에 GitHub 액션에다가 이번에는 서드 파티 서비스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AWS Amplify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PR이 생성되면 GitHub 액션에서 AWS Amplify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미리 배포를 해보고 이 링크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든 웹이 실제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상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확인됐을 때만 피어를 머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좀 넣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발표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이런 많은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들을 겪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느낀 바는 크게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은 대체로 실수를 무조건 하는데요. 잘 짜인 자동화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꽤나 자주 바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나은 솔루션이 없는지를 항상 찾는 게 좀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자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간 기술 동향을 좀 영업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기술들을 쓰는지 아니면 뭐 내 프로젝트에 연동을 시켜볼 수 있는 기술들은 없는지 스터디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 개발 환경은 조금씩 조금씩 항상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